안녕하세요.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이어서 형성평가, 특히 형성평가에서 그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피드백 모델들이 있는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형성평가에서 뒤쪽의 평가보다는 앞쪽의 형성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피드백은 그러한 형성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또 제공되는 것이 좋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현재 수준과 이상적 수준의 갭을 알려주려고 한다면 이상적 수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것은 즉 good performance가 정확히 혹은 명확히 어떤 것인지 학습자가 알도록 도와주는 피드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찰입니다. 현재 수준과 이상적인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충분히 자기 평가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자극이 되어야 하고, 좋은 피드백은 그러한 성찰을 유도할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입니다. 앞서 학습자 스스로의 자기 평가인 성찰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피드백은 그 자체가 학생의 혹은 학습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양질의 정보 전달 기능을 갖추어야 좋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화입니다. 흔히 피드백을 교수에게서 학생에게로 전달되는 일방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피드백은 그보다는 학습을, 즉 배움을 중심에 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양방향, 쌍방향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드백은 이러한 대화적인 특징을 갖출 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현재와 기대 수행 능력 간의 갭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앞서 이 그림에서 현재와 기대 수준 간의 격차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줄여나갈 기회가 없다면 이 격차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격차를 알고 이후에 이것을 줄여나가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기회가 제공될 때 피드백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기입니다.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자존감을 북돋는 피드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꺾어버리거나 학습자를 비난하거나 해서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피드백은 바람직하거나 좋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입니다. 미래는 교수자에게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6가지가 주로 학습자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이 마지막 부분은 교수자에게도 피드백을 주는 행위 자체가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행위나 교육 방식이 어디서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은 곧 미래 학습자에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개선의 기회가 되는 정보로서 피드백이 역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드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피드백의 예로는 정말 좋았어요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학생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피드백은 비슷한 상황에서 다음에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은 피드백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단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단적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예처럼 상대의 기분을 살피지 않더군요 라고 했을 때 상대의 기분을 살피었는지 혹은 살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 문장에서는 일단 평가자가 살피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상대의 기분을 살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였을 수 있고, 따라서 살피지 않더군요 라고 단정적으로 혹은 판단이 가미된 표현을 하기보다는 평가자의 판단을 조금 덜어내고 아래 있는 행동적 혹은 묘사적인 방식으로 학생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행동적으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단 말은 여기 있는 예시처럼 퉁명스러워요와 같은 표현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환자가 아니라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와 같이 어떤 학생이 표준화 환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행동을 그대로 묘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마치 학생이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졌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평가자가 받는 느낌이고, 물론 그 자체가 일정 정도의 정보 혹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은 묘사적이어야 합니다. 묘사적인 피드백의 예로는 이 문장을 넣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은 눈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그러자 학생은 이러저러하게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SP와 학생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제3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는지를 다소 건조하지만 그걸 묘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은 자신이 진행한 행동이나 자기가 했던 일이나 과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실제 그 상황에서 미처 파악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지적 교육 환경과 시간적 근접성이 중요합니다. 앞에 이 네 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가 였다면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환경적 요소나 맥락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적 교육 환경은 평가자가 혹은 교수자가 이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을 도우려고 한다라는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적 근접성은 어떤 평가나 사건이 있은 후에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6개월씩 한 학기가 끝났을 때 준다면은 이미 학생은 이 사건에 대해서 혹은 이 평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피드백을 줄 때의 문제점은 개선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근접한 때 피드백을 받아야 비슷한 사건이 일주일 뒤 혹은 2주일 뒤에 있을 때 이때 받은 피드백을 바로 학생이 적용해보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유용한 피드백 모델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펜들턴의 규칙, 펜들턴스 룰입니다. 이것은 크게 5단계로 피드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슈가 되는 주요 팩트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선 예와 같이 어떤 학생이 표준화 환자와 진찰 혹은 면담을 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지 그 사실들을 분명히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이 다음에 이 사건의 주요 사실에 대해서 일단 학습자가 무엇이 왜 잘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습자의 생각에 대해서 전체 그룹이 또 무엇이 잘 되었는지, 왜 잘 되었는지를 토론하고 그룹의 의견을 더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반대로 무엇이 왜 잘 안 되었는지,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습자가 먼저 의견을 밝힙니다. 2번과 4번에서 학습자가 먼저 의견을 밝히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 그룹이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펜들턴 규칙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학습자와 전체 그룹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일단 잘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잘 안 된 거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식의 형태를 혹은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이런 모델로 진행했을 때의 장점은 일단 잘 된 것과 잘 안 된 것을 고르게, 특히 잘 된 것을 먼저 다루기 때문에 조금 학습자 입장에서 안전하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이고, 한편 스스로 먼저 발언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습니다. 또한 단점뿐만 아니라 강점이 스스로 그리고 그룹으로부터 강조된다는 것도 이 펜들턴 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단점은 건설적인 비판의 기회가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잘 된 것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것을 더 고쳐야 하고 무엇이 왜 잘 안 되었는지가 앞으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중요할 수 있음에도 잘된 부분 그리고 강점을 먼저 강조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런 상황이 잘 조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